자, 일단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번 주에도 두 차례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이 형사재판도 형사 25부 합의부에 배담이 됐군요. 일단 두 가지 재판이 투트랙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판도 이미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통상 한 3회 정도의 변론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한 달 정도 후, 즉 3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요. 뭐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증인들과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많이 쟁점 사항이라든가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2월 13일까지 8차 변론 기일까지 이제 일괄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증인 신문도 거의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인 신문을 절차를 끝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 아니면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선고 절차에 들어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있을 5차 변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일 변론에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또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앞선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 벙커는 체포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네, 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던 반면에, 자 내일 5차 변론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분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 그 답변에서도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이 세 사람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뭐 국회에 어떤 진입을 지시받거나 뭐 체포조를 운영하라, 네. 구체적으로 체포할 사람의 어떤 명단까지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군다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라고 했고, 여인영 그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자 명단까지 이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진술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진술, 여러 차례 진술도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증인 신문에 이제 나오게 되면 대통령과의 어떤 대질신문 과정에서 네. 확실하게 어떤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대질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지가 관심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처음 증언한 인물입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 자체를 헌재에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윤 대통령이 홍정원 전 차장이 지금 내 전화를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이 맞나 이걸 확인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네. 거고요. 또 홍장원 1차장은 이제 싹 다 잡아들여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누군지를 몰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봤다는 거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어떤 진술 내용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는 6일이죠. 목요일 6차 변론부터는 헌재가 오전부터 하루 종일로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 했다. 이런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원태 707 특수임무 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나오는데 특히 김원태 707 특수임무 단장 같은 경우는 직접 기자회견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진술이 이어질까요? 지금 내일 있을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 네. 뭐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특전대를 지금 국회에 직접 침투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국회에서의 어떤 진술이나 내용이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네. 즉 지난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 뭐 인원을 끌어내라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국회에서 다시 또 곽종근 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명확하게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안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정족수가 안 채워졌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지금 그 특전대장 네. 그들의 어떤 진술 내용과 대통령의 어떤 진술, 주장 내용은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사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점거봉쇄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점거봉쇄에 관한 위헌성 그리고 위헌의 어떤 중대성 여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지 않겠나라는 네.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